자, 오늘 구사구 건강 클리닉에서는 VDT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도에서 동천 삼거리 쪽으로 도로 차단을 하고 있다고요. 때문에 정체가 된다는 6804 애청자 문자 제보 고맙습니다. 자, 도움 말씀을 위해서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입니다. VDT 증후군.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요. 그 VDT 증후군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그냥 저희가 한글로 번역해서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단말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자 기기들 흔하게는 뭐 컴퓨터 화면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이요. 사실 스마트폰이 대세죠. 뭐 그렇죠. 태블릿 앱도 네. 마찬가지겠고요. 예,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안구적인 질환들이나 증상들을 일컬어서 VDT, 영어로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증후군이라고 아하, 합니다. 그렇군요. 그 디지털 기기를 하루라도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거든요. 거의 없죠. 그렇죠. 또 장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VDT 증후군이 있다면 어떠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첫째는 이러한 그 전자 단말기를 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평소 이제 안 겪던 증상, 이제 안구 건조증을 좀 많이 겪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런 걸 장기간 보는 것 자체가 눈에 굉장히 눈의 조절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줌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 뭐 멀리 있는 물체도 있고 가까이 있는 물체도 있고 하면은 저희가 눈에 카메라 조절을 쓰는 것처럼 줌을 쓰는 게 눈의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어떤 조절 장애가 발생해요. 거기서 오게 되는 뭐 다양한 이제 눈의 두통이나 압박감 같은 이런 눈의 피로 증상들, 뭐 건조증은 뭐 항상 뭐 늘 거론된 것처럼 그렇죠. 뭐 뻑뻑하고 시리고 좀 눈이 자꾸 감기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이런 VDT 증후군이 생기는 건죠? 이제 건조증인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눈에 눈물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순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운전할 때 와이퍼 이렇게 네네. 닦아주는 것처럼 이 한 번 깜빡거릴 때마다 눈의 표면을 이렇게 물기로 쫙 덮어줘요. 근데 뜨고 있으면은 또 공기에 접촉되니까 이게 또 쫙 증발하겠죠? 네. 그러면 또 한번 깜빡하면서 쫙 발라주고 하는 이러한 순목 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터미널 기기를 많이 보게 되면은 거의 반 이상 줄어요. 이 순목 반사가. 어떤 화면을 화면을 계속해서 계속 보는 걸로 집중해서 보다 인해서 보면 머리에서부터 신호가 너 이거 자꾸 봐야 되니까 눈 좀 금방 깜빡거려 이런 신호가 가는지 통계적으로 반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의 전자기의 이 파장이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이 빛에 깜빡깜빡 거리는 어떤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이 눈에 자극을 줘가지고 사물을 보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보는 것보다는 눈의 조절력을 거의 배 이상 요구해요. 같은 사물을 그냥 1분 보는 거 하고 모니터를 1분 보는 거 하고는 모니터가 2배 이상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절 장애로 인한 증상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성인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 학생들도 이런 VDT 증후군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벌써 한 게 있는데 네. 최근에 10년간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안구 건조증 얼마나 불편하면 안과까지 네. 갔겠어요. 안구 건조증 환자로 등록된 통계를 내봤더니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다 증가했고요. 특히 어릴수록 10대, 20대로 갈수록 더 증가율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사용 시간을 알아봤더니 5시간 정도 이상 자기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생기더라 하는데 저만 해도 지금 5시간은 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사실은 노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뭐 가까운 걸 보려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돋보기 껴야 되고 그만큼 눈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디지털 기기를 봐도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나는 뭐 5시간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눈이 피로하냐 하는데 네. 중장년층은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눈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거의 한두 시간만 봐도 어허. 벌써 이런 VDT 증후군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안과 상담으로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야대로 쪽 계금교차로에서 동의대 어귀교차로 방향, 동의대 어귀교차로 목간지점, 화물차, 승용차, 추돌 사고, 한용석 통신원 알려왔고요. 태종로 예시청교차로에서 대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영도경찰서 진안지점 1차로에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 사고, 구본익 통신원 전해왔습니다. 강변대로 따라서는 삼락 나들목에서 삼락 생태공원 쪽으로 삼락 나들목 300m 진안지점 1차로에 철 구조물이 있다고요.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3766의 청자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늘 2시간 정도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그 단말기를 보실 때요. 네.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이 중요한데 자기가 뭐 사람 따라 물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평균을 말씀드리면은 한 50분 정도 단말기 작업을 했다. 네. 그러면 무조건 10분은 쉬시는 거예요. 10분은 쉬시는데 이때 쉬는 요령은 눈을 조금 감고 있거나 아니면 사물을 볼 때 이제 먼 곳을 보시라는 거지. 네. 눈 스트레칭. 이 눈도 근육이 멀리 볼 때는 조금 근육이 쫙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감고 있거나 먼 곳을 보시라. 그리고 단말기 위치가 눈보다 낮은 게 좋아요. 어허. 눈보다 낮은 게. 조금 눈을 이렇게 네, 낮게 그러니까 뜨니까. 이제 네. 뭐 스마트폰은 되게 이렇게 지켜보시지는 않죠. 네. 뭐 누워서 이렇게 보지 않는 다음에는 다들 뭐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시는데 모니터 위치를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되도록이면 좀 아래쪽에 가도록 우리 운전기사분들 뭐 이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실 때 그것도 네. 위치를 조금 눈보다 좀 아래, 운전 위치보다 좀 아래, 눈보다 낮게 놓는다. 그리고 밝기를 너무 밝게 하지 마시라. 조금 네. 중간 밝기 정도면 적당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돼요. 눈에 네. 너무 어두우면 조절력에 피로가 오니까 중간 밝기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 어느 환경에서 단말기를 보시든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습도가 좀 촉촉한 게 좋아요. 40에서 한 70%?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이제 습한 기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뭐 굉장히 많이 습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사무실에 또 이렇게 뭐 또 이제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이러면 또 습기 확 그렇죠.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한 40% 이상은 유지를 아하.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인데 이 흔들리는 곳에서 보시면 안 돼요. 흔들릴 때마다 초점 거리를 맞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눈에 조절력에 부담을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특히 뭐 운전하면서 차가 흔들거리는데 스마트폰 뭐 보고 하는 네. 뭐 어떤 분들은 멀미난다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멀미나더라고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뭘 보려면. 그래서 흔들리는 곳에서는 단말기를 보지 마시라. 네. 식습관도 좀 그리고 중요할 것 식습관도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건조증에 좀 좋은 부분이에요. 앞에 거는 이제 조절력에 주로 관련되는 거라면은 식습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메가3 지방산하고 이제 그 안토시아닌 계열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뭐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 부산의 시오 고등어, 네. 뭐 참치 정어리 같은 이게 등푸른 생선들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매일 식사 때마다 잘 챙겨 드시고 네. 그다음에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베리류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어. 뭐 블루베리 뭐 이런 스트로베리 같은 네네. 이런 베리류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토마토, 사과, 당근 같은 일반 야채, 녹황색 야채도 굉장히 눈의 건조증에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VDT 증후군인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안구 건조증의 하나를 뭐 간단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거는 네. 자 이제 한번 뭐 같은 분하고 눈싸움 해보셔도 돼요. 아, 네네. 자 나 좀 잘 지켜봐 이러고서 네. 눈을 가만히 뜨고 음. 안 깜빡거리고 20초를 버티신다. 그러면 눈 상태가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10초도 못 버틴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건조증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초도 못 버티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적절한 그 치료나 안약을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유, 걱정이 이렇게 VDT 증후군, 뭐 안구 건조증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다른 안 질환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결국 이제 우리 몸이 피로하게 되면은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2차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눈도 똑같아요. 이런 그 단말기 증후군이 생겼을 때 눈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은 뭐 결막염, 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각막염 같은 이제 염증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홍치염 같이 면역 질환이 약할 때 생기는 비염증성 그 중증 염증 질환이 생기는 분들도 이런 단말기 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우리 어린아이들 요새 뭐 5살, 4살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보던데 저는 조금 우려되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 애들은 우리가 그 조절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이 근거리에서 단말기를 오래 보게 되면은요 가짜 근시가 생겨요. 가짜 근시. 어허. 우리 근시는 보통 애들 눈 나쁜 거 다 근시거든요. 우리 네. 어머님들. 그런데 이 가짜 근시가 생기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영구적인 근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컸을 때 굉장히 고도 근시로 고생하게 되니까 이런 아이들이 단말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네.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